2차 연립 방정식을 어떻게 바꾸는 데 있다? 1차, 2차 연립 방정식으로 바꾸는 데 있습니다. 라고 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두 개의 문제를 풀 거예요. 2x-y는 0이라는 1차식 하고요. 누구를 연립한다? 5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은 16이라는 2차식을 연립해서 하나 풀 거고, 두 번째, 요번에는 누구랑? x-y는 0이랑 5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은 16이라는 식을 연립해서 풀 거예요. 즉 2차 연립방정식이 1차, 2차 연립방정식 두 개로 변환된 거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누구를 죽이면 편하다? y를 죽여버리면 편하겠죠. 그래서 y 자리에 2x 대입할 거야. 그러면 y의 제곱은 몇입니까? 4x의 제곱이죠. 5x의 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이니까 결국 x의 제곱은 16. 그럼 x는 뭐 나오는데? x는 플러스 마이너스 4. 그러므로 x가 4거나 x가 마이너스 4일 때 y의 값은 8이거나 여기에 집어넣습니다. y의 값은 마이너스 8이야. 우리는 요런 답을 복호 동순으로 x가 플러스 마이너스 4일 때 y는 뭐라고 쓸 수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8이야. 요런 식으로도 답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요 식 풀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도 y를 죽여버릴 거예요. 그러면 y는 x가 돼서 y 자리에 x 대입하면 이 식은 4x의 제곱은 16 나오네요. 결국 x의 제곱은 몇이다? 4다. x 몇 나옵니까? 2. y 몇 나옵니까? 2. x 몇 나옵니까? 마이너스 2. y 몇 나옵니까? 마이너스 2. 요 식도 복호동순으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일 때 y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됐다. 그래서 총 몇 쌍의 답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4쌍의 답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라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할까요? 그래서 1번 유형은요. 답이 항상 4쌍이 나와. 알겠습니까? 1번 유형은 답이 항상 몇 쌍이 나온다? 4쌍이 나온다. 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 되셨죠? 이것이 바로 무슨 유형이었어요? 시작! 어느 하나가 인수분해 상수항이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세요. 2차 연립방정식 풀 때 상수항 0인 녀석 나오면 얘 혹시 인수분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1차식, 1차 방정식 두 개 만들어서 연립해서 풀면 되겠다. 이게 첫 번째 유형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예. 어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2원 1차 연립방정식보다 훨씬 어렵지? 그런데 되게 슬픈 건 뭐야? 이거 꼴랑 한 문제 풀어주고 끝나요. 이게 고등수학이야. 알겠습니까? 이 뒤에 깔려있는 몇십 몇백 문제의 무게감을 느끼셔야 돼요. 한 문제밖에 설명을 못하지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두 번째 문제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미지수두개, 식두개 연립방정식이네? 와, 연립방정식의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 얘 딱 보니 무슨 유형이다? 2차 연립방정식이에요. 얘기해보자. 2차 연립방정식 1. 어느 하나가 인수분해 상수항이 0. 탁제를 보세요. 막 상수항이 0이어서 인수분해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2. 이창을 모두 속어 이창의 개수비 같다. 자, 이창이 사라지면 얘는 1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우리가 원했던. 맞나요? 근데 2차 항이 사라지기 위해서 뭐가 같아야 된대? 이창의 개수가 같아야 된대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2차 항에 해당되는 녀석을 봤더니 윗식에 x의 제곱, y의 제곱이 보이지. 자, 그러면 윗식 같은 경우는 이 개수의 b가 몇 대 몇이에요? 2대 2예요. 자, 아래식에서는 x제곱과 y제곱의 개수의 b가 몇 대 몇이에요? 1대 1이에요. 우리는 요 녀석 개수의 b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와, 그러므로 얘는 이창을 소거할 수 있겠구나. 판단하시는 거예요. 자, 1번식, 2번식 어디에 몇을 곱한다? 2번식에 2를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곱하기 2를 할 거예요. 즉 2x의 제곱 플러스 2y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y는 12라는 식에다가
2x의 제곱 플러스 2y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y는 12라는 이 식을 아예 빼버려서 이 창을 모두 소거해버려서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1차 항을 만들겠다예요. 자, 만들었습니다. 자, 이미 선생님은 위아래식 두 개 다 써먹었지. 근데 나는 이제 뭐가 필요해? 1차, 2차가 필요해요. 2차식이 하나 필요해. 그러면 두 식 중에 윗식, 아래식 누구를 써먹는 게 우리에게 유리하다? 아래식. 더 간편한 식을 써먹는다.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y는 u. 자, 여기서는 x를 소거하는 게 유리해요? y를 소거하는 게 유리해요? 누굴 소거하는 게 유리해? x는 마이너스 3y 되겠네요. 자, 그래서 x자리에 마이너스 3y 대입합니다. 자, 제곱하면 9y의 제곱이죠. 결국 이 식은 10y의 제곱. 그리고 x자리에 마이너스 3y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6은 0이다. 즉 5y의 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은 0이다 라고 나와서 y 그리고 여기에 3일 마이너스 어디 붙이면 되나? 여기에 이렇게 붙이면 되겠네요. 결국 5y 플러스 3 y 마이너스 1은 0이 돼서 y의 값을 구하면 마이너스 5분의 3 혹은 y의 값을 구하면 1. 자, y가 마이너스 5분의 3일 때 x의 값은 몇 나오겠습니까? 5분의 9. y가 1일 때 x의 값은 몇 나오겠습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네요. 즉 답이 몇 쌍이 나온다? 두 쌍이 나와요. 기억하십시오. 2번 유형은요. 답이 항상 두 쌍이 나와요. 그럼 묻자. 3번 유형은 답이 몇 쌍이 나오겠어? 4쌍 나와. 4쌍. 왜? 3번 유형에는 뭐라고 나와있어? 맨 마지막에 1번 유형으로. 근데 1번 유형이 답이 몇 쌍인데? 4쌍. 그래서 4쌍, 2쌍, 4쌍의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창의 개수비가 같다라는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 여기서 주의할 점. 만약에 이 식에는 없는데 이 식 가운데에 x, y항이라는 게 있다면 얘도 이 창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그때는 x제곱, y제곱, x, y의 개수까지도 요 세 개를 같이 감안해서 개수비가 같은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왜 이 창은 모두 소거돼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하자. 문제를 딱 봤어요. 어머! x, y 미지수 두 개, 식 두 개, 연립방정식이네. 연립방정식의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 얘 딱 보니까 무슨 유형입니까? 2차 연립방정식이에요. 자, 2차 연립방정식 세 가지 유형이 있었죠. 1. 어느 하나가 인수분해 상수항이형. 해당돼? 안 돼? 안 돼요. 2. 이 창을 모두 속어 이 창의 개수비 같다. 그래서 이 창 봤더니 위에 보니까 x의 제곱, xy, y의 제곱이라는 세 개의 항이 존재해요. 개수 써보겠습니다. 1, 마이너스 1, 1이에요. 자, 아래 있는 녀석 개수 써보겠습니다. 4, 마이너스 9, 1이에요. 자, 우리는 이 개수비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같지 않아요. 그럼 이 창의 개수비 모두 같아서 이 창을 모두 속어. 이거 쓸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럼 3번이 뭐였습니까? 시작. 1도 아니고 2도 아니면 상수항을 소거해서 1번 유형으로. 그래서 우리는 상수항, 즉 7과 마이너스 14를 소거할 거예요. 자, 1식, 2식, 두 식 중에 무슨 식에 몇을 곱한다? 1식에 2를 곱한다. 자, 그래서 1번식에 2를 곱하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2y의 제곱은 14. 4x의 제곱 마이너스 9xy 플러스 y의 제곱은 마이너스 14. 상수항을 소거하려면 두 식을 어떻게 한다? 더한다. 그래서 두 식을 더했습니다. 6x의 제곱 마이너스 11xy
플러스 3y의 제곱은 0이 나왔어요. 자, 1번 유형은 어떤 유형이었는지 우리 1번 유형 한번 읽어볼까? 시작! 어느 하나가 인수분해 상수항이 0. 즉 상수항이 0이 되는 이 식이 인수분해 돼야만 된대요.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되죠. 예, 여기에 3y, 여기에 y, 90, 11,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면 되겠네요. 결국 3x-y x입니다. 예. 2x-3y는 0이라는 식이 나와서 우리는 첫 번째 3x-y가 0일 때, 자, 이미 두 식은 우리가 다 써먹은 상태. 무슨 식을 이용하면 좋겠다. 시작! x의 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의 제곱은 7. 2번식 2x-3y는 0과 x의 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의 제곱은 7이라는 두 식을 이용해서 1차에 3문자를 소거해서 2차에 대입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소거되기 쉬운 게 누군데? y. 그래서 y는 3x. 자, y 자리에 선생님이 3x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x 제곱이죠. 자, 여기에 3x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x의 제곱이죠. 여기에 3x 집어넣으면 플러스 9x의 제곱은 7 나와서 결국 7x의 제곱은 7 나오네요. 결국 x의 제곱은 1 나와서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 y는 몇 되겠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두 쌍의 답이 나올 거예요. 자, 이 녀석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 둘 다 죽이기 참 더러워. 어쩔 수 없어. 누구 죽일래? x 죽여볼까요? 자, x 죽이면 2x는 3y이므로 죽여야 되는 x를 홀로 외로이 쓸쓸히 내버려두면 x는 2분의 3y 이렇게 되겠네요. 자, x의 제곱, 즉 2분의 3y의 제곱을 하게 되면 4분의 9 y의 제곱. 자,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3 y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7이다 라는 이런 식이 나왔어요. 나 분수 싫은데 등식의 양변에 몇칠 곱한다? 4. 그래서 9y의 제곱 마이너스 6y의 제곱 플러스 4y의 제곱은 28이다 라고 묻고 나왔습니다. 결국 7y의 제곱은 28 나와서 y의 제곱은 4 나왔네요. 자, y가 플러스 마이너스 2일 때 x 구하면 몇일까? y가 플러스 마이너스 2일 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4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총 몇 쌍의 답이 나왔다? 4쌍의 답이 나왔다 라고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어렵다는 2차, 2차 연립방정식을 다 배운 거예요. 선생님이 예전에 이런 학생을 만난 적이 있어요. 고도 되게 잘하는 학생이에요. 물론 당연히 서울대 간 학생이에요. 애들이 수학 괴물이에요 라고 부르는 학생이었어요. 야, 너 공부 얼마나 했어? 옛날이니까 정석을 봤었거든. 저는 실력 정석을 4번 봤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중학교 때 실력 정석 4번을 봤대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와서 모의고사를 고등학교 1학년 내내 100점을 맞은 수능 모의고사 100점을 맞은 학생이에요. 진짜 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학생이 이제 선생님한테 그 뒷과정을 배운다라고 와서 그래? 그럼 너 얼마나 잘 배우나 볼게? 이래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한 거예요. 너는 정석 실력을 4번이나 봤으니까 선생님이 실력도 아닌 기본의 연습 문제도 아닌 기본 문제만 내도 되겠니? 그러니까 쉽죠? 내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기본 유형 중에서 10문제를 골라냈어요. 그 100점 맞는 학생이 몇 문제 풀었냐면요. 2문제 반 풀었어요. 왜? 인수분해는 너무 쉬워서 2개 냈거든, 한 문제. 그랬더니까 그거 하나 맞춰서 10문제 중에 2문제 반 냈어요. 근데 그때 선생님이 냈던 문제가 이게 바로 정석책에 나와 있는 문제거든요. 이 문제를 냈어요. 풀었을까 못 풀었을까? 못 풀었어요. 왜? 그때는 막 정신없이 풀지만 이런 문제는 철저하게 개념이 단단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딱 봤을 때 이거 고등수학의 2차 2차 연립방정식이네. 와 1, 2, 1, 2 안 되니까 상수항 속어서 풀어야겠네. 보자마자 개념이 완벽해가지고 척척 나와야지 풀리는데 이 학생은 정석책 실력을 4번이나 풀었지만 그런 개념이 안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랬던 기억이 나요. 너 개념 이렇게 안 잡으면 막판에 가가지고 답이 없어. 막판에 가가지고 실제 수능에선 점수 떨어진다.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배우면 선생님이 가르쳐줄 거고 상하부터 배우면 가르쳐줄 거고 상하가 이 모양 이 판으로 정석 기본 실력도 안 되는데 막 그 고등학교 2, 3학년 거 배운다면 선생님 못 가르칠 것 같아? 라고 얘기했더니 저는 급합니다. 막 이래가지고 못 배우고 갔던 학생이 있어요. 물론 그 학생 서울대 갔어요. 원체 우수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선생님 그때 마지막에 한마디 해줬다. 야 너는 개념이 하나도 없는데 머리가 정말 좋구나. 이런 얘기를 해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학생 나중에 어떻게 됐냐. 선생님이 그때 가르쳤던 학생 중에 권부혁이라는 학생이 있었거든요. 그 학교 같은 학교 다니고 수학 꼴통으로 소문났었던 친구예요. 왜? 영어 경시대회를 나가요. 다 1등급이에요. 수학만 8등급 나오는 친구가 한 명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 친구는 그러고 갔어요. 이 친구는 왔어요.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겨울방학 때 수학 수업만 5개를 신청해서 모든 수업을 다 신청한 거예요. 선생님이 오픈한 다 신청해가지고 하루에 14시간씩 수학 공부를 하는 거야. 8등급인 학생이. 완전히 수학 되게 못한다고 소문난 학생이.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됐냐? 예, 실제 수능에서 그 두 학생의 점수가 똑같았어요. 예, 그때 수능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 100점 맞던 학생이 2문제 틀렸는데 그때 요 부혁이라는 학생도 똑같이 2문제를 틀렸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개념이 탄탄하기 시작하면요. 점수가 쫙쫙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건데 개념이요 탄탄하지 않으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집을 그렇게 많이 풀어도 중학교 때 정석 실력 4번을 풀고 머리가 그렇게 좋아도요 결국에는 흔들려요. 물론 흔들려도 서울대지만 자 어쨌든 우리 그러면 이제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유형이죠. XY 특수 형태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우리 문제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런 문제가 나와 있어요. 미지수 몇 개? 2개, 식 2개. 봤더니 위에 있는 식 몇 차식? 2차식. 아래에 있는 식 몇 차식? 2차식. 자, 두 번째 문제 유형도 구경해 봅시다. 자, 얘도 미지수 2개, 식 2개, 연립방정식. 위에 있는 식 몇 차식? 2차식. 왜? XY 때문에. 아래에 있는 식 몇 차식? 2차식이에요. 어머, 선생님 그러면 얘는 2차 연립방정식 유형이잖아요. 얘는 2차 연립방정식 유형인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배웠던 그 1, 2, 3번으로 풀리지 않아요. 얘는 굉장히 특수한 방식으로 풀려요. 그럼 선생님 어떻게 구분하는데요? 2차, 2차, 얘도 2차, 2차고 앞에 있는 식도 2차, 2차인데 선생님은 얘가 특수한 형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세요? 아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자, 이 XY 특수 형태로 풀리는 문제들의 특징 굉장히 아름답고 대칭적이고 일명 곱셈 공식의 변형이 좋아하는 꼴들로만 문제가 만들어져 있어요. 대칭형 구조, 완벽한. 맞죠? 아래에 있는 식도 한번 볼까요? 어떻습니까? XY,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 엄청 좋아. X 플러스 Y,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XY. 되겠습니까? 이처럼 개수의 비대칭이 아닌 완벽한 대칭 형태를 유지하면서 2차 연립방정식일 때 우리는 XY 특수 형태로 문제를 풀게 되는 거예요. 결론, 이거나 저거나 다 XY 특수, 2차 연립방정식인데 결론은 4가지, 2차 연립방정식에 4가지 유형이 있구나. 1, 시작. 어느 하나가 인수분해 상수항이 0. 2, 2창을 모두 속어 2창의 개수비 같다. 3, 1도 아니고 2도 아니면 상수항을 소구해서 1번 유형으로. 그리고 4, XY 특수 형태. 구분하는 방법은 그냥 예쁘게 생겼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요, 우린 지금부터 이 XY 특수 형태는 어떤 꼴로 정리를 해서 풀어야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우리는 X 플러스 Y를 A로 XY를 B라고 취환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요, 문제를요, A, B에 관한 연립방정식으로 바꿔놓고 풀어야 돼요.
자, AB에 관한 연립방정식으로 바꿔놓고 풀면 어떻게 돼? 와, 이거 직방 혹은 T에 관한 2차 방정식 문제로 바뀌게 되겠지. 맞습니까?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서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식에서 무엇이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 선생님이 아까 그랬습니다. 2차 연립 방정식에서 우리가 차수를 낮춰서 1차, 2차로 바꿉니다. 라고 했죠. 바로 얘예요. 얘는 분명 2차였거든? 근데 B라고 추언을 해버리면 이 XY라는 2차가 갑자기 몇 차로 바뀌어버립니까? 1차로 바뀌어버려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적어 놓으십시오. 얘가 요 형태의 핵심이에요. 2차를 1차로 바꾸는 역할을 해주는 엄청 중요한 치환식 되겠습니다. 즉 우리는 이 역할을 통해서 차식을 낮출 수 있어요. 차식을 낮춘다. 어떤 식으로? 2차에서 1차로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지워도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실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나와 있어요. 우리 이런 문제 딱 보면서 2차 연립방정식인데 얘는 예쁘게 생겼으니까 특수 형태구나. 좋았어. 나는 x 플러스 y는 a로 xy는 b로 치환할 거야. 그런데 여기 보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있어요. 묻자.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어? 합과 곱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시작!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식을 a의 제곱 마이너스 2b라고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그래, a의 제곱 마이너스 2b는 10이고 b는 3이야. 라고 AB에 관한 식으로 바꾸는 순간 2차 연립방정식이 몇 차 연립방정식으로 바뀌었다? 1차, 2차 연립방정식으로 바뀌었어요. 심지어 얘는 한 문자를 소거할 필요도 없지. 그냥 B자리에 몇만 대입하면 됩니까? 3만 대입하면 돼요. 결국 A의 제곱은 16이 나옵니다. 결국 A는 몇 나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때 B는 몇입니까? 3입니다. 자, 이 식을요 다시 XY에 관한 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 X 플러스 Y가 4일 때 XY는 3이 되거나 혹은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4일 때 XY는 3이 돼 라고 바꿔놓고 요 1차, 2차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자, 1차, 2차 연립방정식엔 세 가지 유형이 있었지. 1차 소거, 2차 대입, 2. 직방, 3. x 플러스 y 두근합, xy 두근곱, t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yt 플러스 xy는 0이라는 식이 있었어요. 자, 이 유형은 그 세 가지 중에 무슨 유형 되겠습니까? 직방. 자, 해보자. 더해서 4 곱해서 3이 되는 수, 큰 수부터 한번 불러볼까? 시작! 3, 1. 누가 3이고 누가 1인지 모르니까 x가 3이면 y는 1이 될 것이요. x가 1이면 y는 3이 될 것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녀석도 풉니다. 자, 더해서 마이너스 4 곱해서 3이 되는 두 개의 숫자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그러므로 x가 마이너스 3이면 y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x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마이너스 3이 될 거라고 총 4쌍의 답을 달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AB에 관한 식으로 바꿔서 AB 구해서 다시 직방으로 푸는 유형, 요게 XY 특수 형태입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러면 지금부터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풀어보세요. 배운 대로 그대로 푸시면 됩니다.
40초에 같이 풀겠습니다. 열심히 푸세요. 자, 혹시 답 내신 분? 자, 우리가 이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연립방정식이네. 2차 연립방정식이네. 무슨 형태지? 예쁘게 생겼네. 예, XY 특수 형태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막바로 바꿔볼까요? 저게 보이는 XY를 뭐라고 바꾼다? B. X 더하기 Y를 뭐라고 바꾼다? A는 마이너스 5. 자, 아래 있는 식에서 x의 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의 제곱, 우리 뭐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불러볼까? 시작!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xy. 즉 이 식은요, a의 제곱 마이너스 b는 7이야 라는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윗식에서 누구를 소거하는 게 좋아? 누구를 죽여버리는 게 우리에게 유리한 상태? B. 그죠? 예. 그래서 B를 죽여버리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러므로 A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는 7. 즉, A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5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2는 0 나오네요. 그래서 2, 1, A 마이너스는 여기 붙여주면 A는 마이너스 2 혹은 A는 1 나옵니다. 자, A가 마이너스 2일 때 B가 몇 나옵니까? 마이너스 3. A가 1일 때 B가 몇 나옵니까? 마이너스 6. 자, 원래대로 돌려놓고 얘기해 보도록 하자. 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2. xy는 마이너스 3이라는 식이 하나 있고요. 또한 x 더하기 y는 1, xy는 마이너스 6이라는 식이 있네요. 자, 우리요 앞에 있는 식 계산해 보도록 하자. 더해서 마이너스 2, 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두 개의 숫자는 마이너스 3과 1. 자,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이면 y는 1이 될 거고, x가 1이면 y는 마이너스 3이 될 겁니다. 자, 더해서 1 곱해서 마이너스 6이 나오는 두 개의 숫자는 3과 마이너스 2. 그러므로 x가 3이면 y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x가 마이너스 2면 y는 3이 될 거야 라고 넷쌍에 답을 달아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때요? 2차 연립방정식 별로 어렵지 않지? 예. 선생님 말하건데 개념만 탄탄하면 다 풀 수 있습니다. 예, 잘 개념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드디어 그 다음 연립방정식 이제 다 배운 겁니다. 이제 뭐 배운다? 부정방정식이라는 개념을 배우도록 할 겁니다. 자, 부정방정식은요 보통 상급 개념으로 취급받아요. 왜? 미지수가 적어.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x 더하기 y는 3을 만족하는 xy 값 구해볼래?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때? 답이 엄청 다양할 수 있지. x 자리에 3.5 들어가면 y 자리에는 마이너스 0.5 들어가면 되고, x 자리에 7 들어가면 y는 마이너스 4 들어가면 되고, x 자리에 1 들어가면 y는 2 들어가도 되고, 엄청나게 다양한 답이 있지. 그래서 미지수의 개수보다 미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은 경우에는요, 답이 이렇게 정할 수 없을 만큼 무수히 많은 답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미지수가 식보다 많은 이런 문제 유형을 뭐라고 부른다? 예, 정할 수 없을 만큼 무수히 많은 답이 있는 방정식이다 라고 해서 부정 방정식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무수히 많으니까 구할 수 없겠네요? 아니요. 자, 무수히 많기는 많았는데 여기에 부족한 식을 보충하는 조건이라는 게 붙어요. 어떤 조건들? 정수 조건, 자연수 조건, 실수 조건 이런 조건들이 붙어. 예를 들어서 이 문제 답 무지하게 많았는데 자연수 조건이 붙어 있어요. 야, x하고 y는 무조건 자연수여야 돼. 그러면 답은 뭐가 돼?